여러분, 오늘 밤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저 멀리 떠있는 밤하늘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는 은하.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은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주 기묘한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은하의 심장이라 불리는 중심부만 유난히,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밝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과거의 과학자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별들이 중심에 많이 몰려 있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말이죠. 도시의 중심계 불빛이 많은 것처럼 은하도 중심에 별이 많으니 당연히 밝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관측 기술이 발달하고 실제 그 밝기를 측정해 본 결과 이건 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치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별 수천억 개가 한데 모여도 설명이 안 될 만큼 은하의 심장은 너무나도 뜨거웠던 겁니다. 대체 그 좁은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태양 수조계를 합친 것보다 더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걸까요? 수십 년간 천문학계의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았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눈이라 불리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임스 웹은 1300만 광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리 밖에서 숨어있던 서커스 은하의 심장부를 정밀 타격하듯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조차 못했던 블랙홀의 충격적인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우주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임스 웹이 조준한 서커스 은하는 사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와 아주 가까운 이웃띠입니다. 물론 1300만 광년이라는 거리가 인간의 감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거리지만 무한한 우주에서는 바로 옆집이나 다름없. 그리고 이 은하의 정중앙에는 우리 태양보다 수백만 배, 많게는 수억 배나 무거운 초대 질량 블랙홀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그냥 조용히 잠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가스와 먼지, 심지어 별들까지 미친 듯이 집어삼키며 날뛰고 있는 중이었죠. 천문학자들은 이런 은하를 활동 은하핵가 AGN을 가졌다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블랙홀이 거대한 우주 뷔페 식당에 앉아서 무차별적으로 음식을 씹어 삼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블랙홀은 이름 그대로 검은 구멍이 아닌가요?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중력이 강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정상인데 왜 은하에서 가장 밝은 곳이 블랙홀이 있는 중심부인 걸까요? 블랙홀이 빛을 내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빛을 내는 것은 블랙홀 자체가 아닙니다. 그 비밀은 바로 블랙홀 주변의 식사 과정에 있습니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은 곧장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욕조에 물마개를 뽑았을 때 물이 소용돌이치며 내려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블랙홀 주변의 가스와 먼지들도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며 소용돌이치는데 이를 강착 원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물질들이 서로 부딪히고 비벼지며 발생하는 마찰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조도에 달하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죠. 우리가 보는 그 강렬한 빛은 블랙홀이 내뿜는 게 아니라 블랙홀에 먹히기 직전 마지막 단말말을 내지르는 물질들이 발악하며 내뿜는 뜨거운 열기인 셈입니다. 이 거대한 식사 현장은 크게 네 가지 구조로 나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의 중심인 초대 질량 블랙홀 자체입니다. 둘째는 블랙홀을 둘러싼 거대한 도넛 모양의 가스 구름인 토로스입니다. 이 토로스는 내부를 가리는 커튼 역할을 하죠. 셋째는 방금 말씀드린 소용돌이인 강착 원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홀이 미쳐 다 삼키지 못한 일부 물질들을 양극 방향으로 광속에 가깝게 뿜어내는 에너지 줄기인 제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그 엄청난 빛을 만들어내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블랙홀의 속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을까요? 서커스 은하가 가깝다고는 하지만 그 좁은 중심부 안을 조각조각 분리해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가로막는 세 가지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역설적이게도 너무 밝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랙홀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큼 강력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정면으로 쳐다본 적 있으신가요? 헤드라이트가 너무 밝으면 그 안에 전구가 몇 개 있는지, 모양이 어떤지 전혀 보이지 않죠. 그저 눈이 부실 뿐입니다. 은하 중심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밝은 빛이 쏟아져 나오니 그 내부의 섬세한 구조들이 전부 빛에 묻혀 지워져 버렸던 겁니다. 두 번째 장벽은 바로 우주의 안개, 먼지였습니다. 블랙홀 주변에는 토러스 거스라 불리는 거대한 도넛 모양의 먼지 고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먼지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 쳐다봐도 두꺼운 커튼이 쳐진 창문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커튼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블랙홀이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장벽은 압도적인 거리와 작은 크기 차이입니다. 우주의 광활한 스케일에서 보면 블랙홀 주변 구조는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작습니다. 1100만 광년 밖에서 보면 이 거대한 토러스와 강착 원반, 그리고 제트의 시작점이 전부 쌀알보다 작은 점 하나에 뭉쳐져 보입니다. 이걸 분리해서 어디가 토러스고 어디가 제트다라고 구분하는 건 서울에서 부산에 놓인 동전 앞뒷면을 구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천문학자들은 직접 보는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호들을 모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 파장의 빛이 오니까 아마 제트에서 나오는 걸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단 한 번도 그 먼지 커튼 뒤에 진짜 풍경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2020년대 인류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장벽을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제임스 웹이 가진 가장 강력한 초능력은 바로 하리시오, 저고에선 시력입니다. 적외선은 가시광선이 통과하지 못하는 두꺼운 먼지 구름을 유령처럼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개 낀 날, 안개등을 켜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제임스 웹은 이 적외선 시력을 이용해 수십 년간 우리를 가로막았던 저 거대한 먼지 커튼 뒤에 세상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블랙홀의 식탁 위를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제임스 웹은 이번 서커스 은하 관측에서 RMI, Aperture Masking Interferometry 라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 해상도 뻥튀기 기술입니다. 망원경의 거대한 거울 앞에 구멍이 송송 뚫린 특수한 마스크를 씌우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6.5mm짜리 거울이 마치 13인짜리 거대 거울이 된 것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 정밀한 기술 덕분에 제임스 웹은 드디어 눈부심을 견뎌내고 하나의 점으로만 보이던 은하 중심부를 낱낱이 분해해서 보는데 성공합니다. 자, 여기가 뭔지 고리의 안쪽 벽이야. 여기서부터 제트가 뿜어져 나오는 거야 라고 손가락으로 짚어낼 수 있을 만큼 선명한 지도를 그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인류는 블랙홀의 식사 과정을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로, 그리고 실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임스 웹이 그 먼지 구름 속에서 목격한 블랙홀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수십 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우주 이론을 단숨에 쓰레기통으로 보내버릴 만큼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웹이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은하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압도적인 밝기에 무려 87%가 블랙홀, 바로 근처의 뜨거운 먼지 구조, 즉 토러스의 안쪽 벽과 강착 원반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고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은하 중심 빛의 주범이라고 생각했던 ZZ의 비중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천문학자들은 당연히 강력한 Z가 엄청난 빛을 낼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이 측정한 Z의 밝기 비중은 1% 미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천문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숫자입니다. 전 세계 모든 천문학 교과서에는 활동 은하핵의 강렬한 에너지는 상당 부분 블랙홀 Z의 상호작용에서 나온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임스 웹은 아니, 틀렸어. Z는 그냥 장식일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에너지의 대부분은 Z로 뿜어져 나가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블랙홀로 물질들이 꾸역꾸역 빨려 들어가며 좁은 길목에서 발생하는 처절한 마찰열, 즉 뜨거워진 먼지 구름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식탁 위에 화려하게 튀어오르는 음식 파편 Z만 보고 와, 정말 대단한 식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돋보기를 들고 가서 식탁 안쪽을 들여다보니 정작 중요한 건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뜨거운 열기, 먼지 구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천문학자들은 이 87%라는 숫자를 바탕으로 블랙홀 이론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 판입니다. 막연한 추측의 시대가 끝나고 실제 관측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제임스 웹의 이번 발견은 단순히 어디가 더 밝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은하가 어떻게 태어나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흔히 블랙홀을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우주의 파괴자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관측을 통해 확인된 뜨거운 가스와 먼지의 흐름은 블랙홀이 은하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블랙홀 주변에서 생성된 이 엄청난 열에너지는 은하 전체에 가스를 밀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특정 지역에 가스를 뭉치게 하여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요람이 되기도 합니다. 즉, 블랙홀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만 하는 괴물이 아니라 은하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조절하고 별들의 탄생을 지휘하는 우주의 정원사 혹은 창조주의 얼굴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밝혀진 87%의 에너지 비중은 블랙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변 환경을 요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블랙홀의 식사가 조금만 더 격렬했거나 반대로 조금만 더 조용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의 모습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지구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결국 블랙홀의 그 뜨거운 먼지 구름 속에는 우리 존재의 기원에 대한 비밀도 함께 녹아 있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여행한 은하 심장부의 비밀 어떻게 보셨나요? 인류는 언제나 알 수 없는 거대한 존재를 마주할 때 우리가 가진 얄팍한 지식을 총동원해 그 모습을 상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처럼 실제로 들여다본 우주의 진실은 우리의 상상을 비웃듯 전혀 다른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상징인 블랙홀이 역설적으로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의 원천이 된다는 이 기묘한 모순. 그리고 그 빛의 정체가 화려한 Z가 아니라 좁은 길목에 뜨거운 먼지였다는 반전. 어쩌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진실이 저 우주의 어둠 속에 무궁무진하게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커튼 뒤를 궁금해하는 호기심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더 거대한 지식의 소용돌이로 나아가는 인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우리의 오만한 추측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커튼을 걷어낼지 우리는 그저 흥분된 마음으로 지켜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블랙홀의 식사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하늘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곧 다음 우주 여행의 목적지가 됩니다. 저는 조만간 더 깊고 신비로운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